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기초 영상으로 실과 바늘을 잡는 법부터 사슬뜨기 뜨는 법을 배워볼게요. 준비물은 실과 코바늘입니다. 연습용 실로는 너무 얇은 실보다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살짝 두께감이 있는 실을 추천합니다. 제가 사용한 실의 이름은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실이에요. 24합 정도의 굵기로 편물을 떠났을 때 사슬의 코가 눈에 잘 보이고 갈라짐이 없어서 여러분이 기초를 연습하기에 좋으실 거예요. 코바늘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실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새 실의 띠지를 살펴보면 권장 코바늘 호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실의 경우에는 5호에서 7호의 코바늘이 권장 코바늘 호수라고 적혀있죠. 저는 모사용 7호 코바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큰 숫자가 코바늘의 호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도구는 단수링이라는 도구인데요. 클립형으로 코에 걸어서 첫 코나 마지막 코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표시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없다면 오핀이나 자투리 실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바늘은 돗바늘이라는 도구인데요. 돗바늘은 잘린 실을 숨겨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실과 바늘, 기타 도구는 모두 몽치네 공방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링크에는 몽치네 공방의 벚꽃 스퀘어백 패키지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사각형 모양의 귀여운 가방이 여러분이 저와 기초를 다진 후 연습용으로 도전해보기 좋은 난이도여서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코바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연습에 사용한 마크라메 실을 풀어가면서 가방을 완성해보세요. 앞으로 제공될 5강의 기초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귀여운 사각 토트백을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원치 않으시면 집에 있는 실과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실타래에서 실끝을 찾아볼게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저처럼 띠지를 벗기고 겉면에서 실을 찾아주시는 방법과 안쪽에서 실을 꺼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마크라메 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단단하게 감겨 있어서 중간에 있는 실을 찾기가 좀 힘든데 양쪽을 눌러봤을 때 조금 더 뚱뚱한 부분을 손으로 파서 실끝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얘는 좀 쉽게 나왔네요. 커다란 뭉태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실 뭉치에서 실끝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편하기는 해요. 근데 나는 못 찾겠다 하시면 겉면에서 실끝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실의 끝부분을 찾아주셨다면 왼손에 실을 한번 걸어볼게요. 오른손에는 실을 잡고요. 왼손에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 사이로 실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쭉 올려서 검지손가락에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 엄지와 중지로 실끝을 잡아주세요. 그 후에 약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살짝 쥐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에 실을 잡고 왼손에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 사이로 실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올려서 검지에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 엄지와 중지로 실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검지에서 실을 걸어 내려오는 방향은 방금 알려드린 대로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내려와도 되고요. 앞에서 뒤로 걸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이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실을 걸어주는데요. 이걸 앞에서 걸던 뒤에서 걸던 뜨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마크라메 실의 경우에는 실의 굵기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잡아주면 편한데요. 혹시 이 마크라메 실보다 더 얇거나 좀 더 부드러운 실로 뜨실 때는 이렇게 뜨게 되면 실이 너무 빨리 당겨져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당겨져 오는 실을 막기 위해서는 새끼손가락에 실을 한번 걸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끼웠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새끼손가락에 실을 한 바퀴 감고 같은 방법으로 쭉 타고 올라와서 검지에서 걸어주고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지금 마크라메 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실이 너무 안 딸려온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혹시 저와 같은 실로 사용을 하신다면 처음에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실을 잡아주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코바늘을 잡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바늘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프 그립과 펜 그립인데요. 먼저 나이프 그립은 손바닥을 펼치고 코바늘을 대고 엄지손가락을 코바늘의 중심축에 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가볍게 쥐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는 게 나이프 그립이고요. 펜 그립은 이런 식으로 코바늘의 바늘 끝이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먼저 이 중심축에 대주시고 엄지와 검지로 이 뒤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살짝 쥐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잡는 방법이 펜 그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펜 그립보다는 나이프 그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떴을 때 왠지 더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펜 그립과 나이프 그립을 모두 잡아보시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시는 방법으로 바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과 바늘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끝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을 펼친 상태에서 약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로 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올려서 검지손가락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걸어서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 검지와 중지로 이 실 끝을 바꿔서 잡아주시고 뒤쪽에 있는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살짝 쥐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실을 잡는 방법이었고요. 오른손으로는 나이프 그립과 펜 그립 중 더 마음에 드는 방법대로 바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슬뜨기를 떠볼게요. 사슬뜨기는 코바늘의 아주 기초가 되는 기법으로 거의 모든 작품의 시작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처음 사슬뜨기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당겨지고 있는 실이 이렇게 힘이 없이 늘어나 있거나 너무 조금 당겨져 있으면 안 돼요. 적당한 길이로 실이 늘어난 상태로 팽팽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실에 바늘을 대면서 사슬뜨기를 시작할 겁니다. 먼저 사슬뜨기를 하나 떠서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항상 코바늘의 머리는 화면처럼 아래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의 팽팽한 부분을 눌러주시고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이 코바늘 등 부분을 쭉 누르면서 이렇게 꼬아질 수 있도록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의 뒤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코바늘의 머리는 항상 아래를 향하고 있고 바늘의 뒤로 평평한 실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누르면서 살짝 세워주세요. 가로로 누르고 누르면서 세워줍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바늘을 한 바퀴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 뒤로 바늘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이 꼬아져 있죠? 이제 이 꼬아진 부분을 잡아볼게요. 이 실을 잡고 있는 엄지와 중지를 여기 이 꼬아진 부분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손에 도움이 있어야겠죠? 바늘과 왼손 사이에 오른손을 대고 실을 살짝 잡아주고요. 그 사이에 왼손이 다시 위로 이동해서 이 매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떼주세요. 다시 바늘을 잡고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바늘의 뒤로 평평한 실의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이 뒤쪽에 만들어준 이 고리로 우리가 바늘에 건 실을 통과시켜 줄 거예요. 지금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코바늘의 머리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바늘을 뒤로 잡아당기게 되면 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실을 당겨서 이 뒤쪽에 있는 고리로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코바늘의 머리는 아래를 향하고 있어야 해요.
위로 되어 있거나 앞을 보고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래를 향하게 해주고요. 이 고리로 이 실을 잡아서 끌어줍니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을 잡고 바늘의 뒤로 평평한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 바늘을 이렇게 눌러서 세워주세요. 이 실의 오른쪽에서 바늘을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왼손이 잡고 있는 실의 위치를 이 매듭으로 옮겨줄 거예요. 오른손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바늘의 뒤로 이 평평한 실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바늘을 빼면 이 실이 걸려오는 상황이 되죠. 이 상황에서 바늘의 머리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내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 구멍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바늘의 머리를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이 뒤쪽에 있는 고리로 이렇게 통과해주세요. 우리가 방금 떠준 건 사슬뜨기가 맞지만 보통 처음 사슬을 뜨고 나서는 이 사슬을 매듭으로 꽉 조여줍니다. 한번 조여볼게요. 이 실 끝부분과 평평한 부분을 꽉 당겨주면 방금 만들어준 사슬이 굉장히 작아졌을 거예요. 이렇게 작아진 걸 매듭을 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위로 사슬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저랑 계속 기초를 같이 배우실 분들은 사슬뜨기를 최소 50개에서 100개를 떠주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면서 만든 사슬뜨기를 그대로 가지고 2강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배웠던 사슬뜨기를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한 부분을 바늘의 뒤로 누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다음 바늘의 끝을 아래로 내려주고 뒤쪽에 있는 고리로 이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걸려있는 이 실이 함께 통과되면서 다음 사슬을 만들어주게 돼요. 자, 이렇게 통과를 하면 짠! 방금 끌어온 그 실이 또 뒤쪽에 있는 고리를 만들게 됐죠. 이런 원리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바늘에서 실을 빼면서 사슬의 개수를 쭉 늘려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늘의 뒤로 이 평평한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아서 바늘의 머리가 아래를 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고리로 앞쪽에 있는 바늘을 쭉 빼주시면 돼요. 바늘의 뒤로 이 평평한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아서 바늘의 머리가 아래를 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고리로 앞쪽에 있는 바늘을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사슬뜨기를 떠줬습니다. 자, 단수링을 꽂는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지금 3개의 사슬뜨기를 같이 떠줬죠? 보시면 V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V, V, V. 3개를 떴으니까 맨 위에 있는 게 3번째, 그 밑에 있는 게 2번째, 그 밑에 있는 게 1번째 사슬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 있는 건 맨 처음에 꽉 당겨줬던 매듭이에요. 그래서 얘는 1번째 코가 아니니까 여기 이 1번째. 헷갈리면 거꾸로 3, 2, 1 세워주시면 돼요. 이 1번째 사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단수링을 꽂을 때는 사슬 부위의 중앙을 이렇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립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우리 1번째 사슬뜨기를 표시를 했고요. 이제 이 위로 사슬뜨기를 쭉 떠줄 거예요. 여러분은 최소 50개에서 100개의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개의 사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사슬을 떴죠? 한 번 더 바늘의 뒤로 실을 누르고 걸어주고 바늘의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뒤쪽으로 통과해줍니다. 한 번 더 누르고 돌리고 머리 내리고
뒤로 통과. 한 번 더 누르고 돌리고 머리 내리고 뒤로 통과. 누르고 돌리고 머리 내리고 뒤로 통과. 이때 혹시 바늘의 머리를 아래로 잘 향하게 했는데도 뒤쪽으로 바늘이 잘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이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자체가 너무 작게 당겨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살짝 고리를 당겨서 이 고리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시면, 보이시죠? 지금 틈이 있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바늘이 아래를 향하고 뒤로 당겼을 때는 자연스럽게 사슬의 머리가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기초 강의 영상으로 실과 바늘 잡는 법부터 사슬뜨기를 뜨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쭉 사슬뜨기 더 연습하시고 2강에서 뵙겠습니다.